자,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절에서는 코틀린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산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언어에서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쭉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고 이제 알아둬야 될 연산자만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코틀린에만 존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산자라고 하면은 뭐 산술, 대입, 증가, 감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산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표현식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공부한 이제 선언자 VAL이나 VAR로 선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불변형이나 가변형으로 선언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변수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요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어떤 값을 할당하거나 아니면 표현식 자체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식을 자세히 보시면, 자, 어때요? 왼쪽에 num1, 오른쪽에 num2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과 후에 어떤 변수를 우리는 항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항과 오른쪽에 있는 항을 덧셈 연산자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자는 항이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항 연산자라고도 불립니다. 만일에 하나만 사용하는 변수 하나만 사용해서 연산자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단항 연산자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표현식 자체를 우리는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이 result라고 되어 있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 전체 구조도 이제 하나의 표현식이고, 자,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이 왼쪽에 있는 게 항,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나온 결과값도 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도 두 개의 항이 필요한 이항 연산자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연산자를 복합적으로 쓰면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정도만 이제 체크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산술 연산자라면은 우리는 이제 사칙 연산에 사용하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을 이제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습을 안 해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요 마지막 거, 요건 이제 자주 쓰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나머지 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은 어떤 값을 나눈 나머지를 이제 그 값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1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자, 이걸 잘 응용하면은 이 나머지 %2라고 하면은 2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2로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홀수와 짝수로 구별하기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들어온 값이 n이라고 했을 때 이 n을 자 모듈로 2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듈로 2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1이 나오면 그 값은 홀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딱 2에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짝수죠. 그래서 이제 특정 값에 대한 홀수 짝수를 구하거나 할 때 이제 유용하죠. 혹은 어떤 큰 배열이 있으면 그 배열만큼의 그 모듈 연산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 해당 원소의 가장 첫 번째 원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 여러 군데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배열 요소에서 특정 부분을 찾아낸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이제 암호하게 쓰이는 기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열에 관한 거는 이제 나중에 배열 쪽에서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대입 연산자죠. 대입 연산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 등호 하나를 사용해서 양쪽에 있는 이제 항이 필요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항에다가 이제 할당하죠. 이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에 사칙 연산에 해당되는 것들을 병합해서 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num이라고 되어 있는 변수에 다시 num 플러스 2를 한 값을 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축약해서 쓴 겁니다. 자바나 C 같은 여러 가지 언어에서도 동일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딱히 어려울 부분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 마찬가지 이제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모듈로 연산에 쓰는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num에 num 2로 나눈 값에 그 나머지만 다시 할당한다. 그렇게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서 각각의 연산자들은 원래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걸 단축해서 쓴 방식이죠. 예.
자, 이번에 이제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 하나 가지고 이제 해당 변수 하나만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이게 앞쪽에 붙어 있느냐 뒤쪽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값에 하나를 증가하고 혹은 마이너스를 쓰면은 항의 값을 하나 감소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근데 이제 앞뒤가 좀 다른데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체크해 보면은 뭐 우리가 이 값을 num1과 2에 10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럼 앞에다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는 먼저 이 num1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값을 증가합니다. 그러면 11이 되겠죠. 이 11이 된 값을 result 1에 이제 할당하게 되죠. 근데 만일에 얘를 뒤에다 하게 되면은 먼저 num2에 있었던 10을 먼저 할당하고 10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증가시킵니다. 그럼 얘는 다시 증가된 값 11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result 2에는 증가되어 있는 값이 들어가진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찍어 보면은 얘는 11, 10. 물론 이제 이후에 넘버 1과 넘버 2를 다 찍어 보면 증가되어 있는 어쨌든 간에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1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인텔리제이 아이디를 구동하셨으면 언제나 이제 했듯이 Alt 인서트 키를 챕터 2에서 누르시고 이번에 패키지죠. 패키지 섹션 4에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 누르고 다음에 Alt 인서트 코틀린 파일, 이제 파일명은 incdic operator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제 한번 타이핑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실행을 위해서 Alt Shift F10 누르고 자, 요 두 번째 새로 생성하는 컨피그레이션을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항에 대해서 비교한 다음에 그 값이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를 이제 반환하게 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뭐 2가 만일에 넘버보다 크면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는 거죠. 이건 반대. 얘는 2를 포함해서 이제 2가 2와 같거나 높으면 true, 아니면 false. 반대죠. 자, 이거는 이제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호 두 개를 썼을 때는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잠깐 살펴봤듯이 num1과 num2가 값만 비교하는 거예요. 값만 비교해서 그 값이 동일하면은 true, 아니면 false. 예, 참조하고 무관한 거. 마찬가지 얘는 반대의 과정이죠. 그래서 num1과 num2가 값이 틀릴 경우에 참이 됩니다. 예, 두 개의 항이 다르면 true.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인자를 쓴 거 봅시다. 이제 세 개의 이 등호를 사용하게 되면 참조를 비교한다고 했었죠. 예, 참조. 그래서 참조가 같으면 true, 이제 아니면 false. 근데 여기에 반대 과정이 자,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느낌표에 등호가 하나 있고 느낌표에 등호가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당 참조가 서로 다를 경우에 true가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 비교 연산자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두 개는 자바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법을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논리 연산자를 보면은 논리 연산자는 이제 왼쪽의 표현식과 오른쪽의 표현식에 대한 것을 이제 검사를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왼쪽의 표현식이 자, 논리 곱일 때입니다. 논리 곱일 때는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볼까요? 왼쪽이 참이면 1이라고 봅시다. 왼쪽이 참, 오른쪽이 참이면 참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거짓이 되면 거짓, 왼쪽이 거짓이 돼도 거짓, 그 다음에 거짓이 둘 다 거짓일 경우에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두 개가 참일 경우에만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OR로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표현식은 논리 합이죠. 그래서 하나만 참이라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1, 1일 때 참, 그 다음에 1, 0일 때 1 참이죠. 그 다음에 0, 1도 1, 그 다음에 0, 0일 때만 0이 되죠. 이때만 거짓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모든 경우를 다 들어가게 하는 거죠. 세 가지 경우. 자, 그 다음에 부정연산자는 나온 결과에 대해서 true를 자체를 false로 바꾸거나 이제 false인 경우에는 반대로 true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이
true였을 때는 거짓이 되고, 예.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는 true가 되는 거죠. 네. 반대로 돌리는 거. 자, 그래서 이 요런 논리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 표현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는 AND, 예, 논리 곱을 주로 쓰는 게 좋겠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부합하면 이제 논리 합으로 처리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이제 이 논리 곱이나 논리 합을 사용할 때는 단축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 평가는 예를 들어서 논리 곱의 경우에는 왼쪽에 0이 들어오면은 이 뒤에 걸 보질 않아도, 이 뒤에 있는 표현식을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미 0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얘를 아예 뒤쪽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걸 이제 단축 평가라고 하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논리 합에서도 단축 평가인데, 앞에가 무조건 1이면 이 뒤에를 평가하지 않아도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단축 평가라고 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트 연산자는 주로 인베디드 시스템을 다루신 분들이 이제 주로 유용한데, 왜냐면 해당 기기의 레지스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비트 단위로 해당 상태를 이제 저장하거나 그 값을 읽어오거나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비트 연산자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죠. 최근 IoT 해당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 연산자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진법과 이제 십진법을 손쉽게 변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법에 1010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2의 1승 0, 1, 2, 3이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3, 요 비트만 1이기 때문에 2의 1승에 해당되는 것과 2의 3승에 해당되는 것을 더하면 나오죠. 십진수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별해도 되고, 네 자리별로 이제 우리가 판별할 때는 이제 1, 2, 4, 8 단위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맨 앞에 8과 2를 더하면 바로 10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1,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비트를 많이 다루게 되면은 바로바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그 32비트 단위 데이터를 쓸 것인지, 뭐 64비트를 쓸 것인지, 16비트를 쓸 것인지에 따라서 다 틀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32비트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맨 앞에 있는 비트는 주로 부호 비트로 사용됩니다. 이 맨 앞에를 뺀 나머지 비트로 해당 그 값의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그 데이터 그 타입을 공부할 때 인티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이즈, 음수와 그다음 제로, 그다음 양수 부분으로 나뉘어서 그 해당 크기가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우리가 맨 앞에 32비트 자리가 있다고 봅시다. 자, 먼저 제일 하위에 1이 채워지면 이제 10진법으로도 1이고 16진법으로도 0x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이제 숫자를 표현은 정수 표현이죠. 자, 그럼 얘를 한 단계씩 올려봅시다. 자, 먼저 한 단계 올렸죠? 그럼 어때요?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2, 1, 2, 4, 8 할 때, 그래서 두 번째 자리 2, 그 다음에 16진법으로도 0x2로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 4, 그래서 4로 표현되겠죠? 자, 8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1, 2, 4, 8.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우리가 뭔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1111을 봅시다. 1111로 채워졌을 경우에는 10진법으로는 이제 15라는 값입니다. 총 16개의 자리죠. 0에서부터 15까지 16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진법을 표현할 때는 0xf, 그래서 f가 15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요 네 자리씩 끊어서 이제 이진법을 체크하게 되면은 금방 16진법에 표현되는 요 한 자리가 바로 네 자리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개. 그래서 111일 경우에는 1이 4개 있으니까 F가 됩니다. 그렇죠? 9에서 A, B, C, D, F 이렇게 F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 만일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올림수 하나 발생해서 여기가 1로 이제 바뀌는 거죠. 여기 뒤에 0이 되면서.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16이 됩니다. 그 다음 자리는 16. 그 다음에 10진법도 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0x10이 16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쭉 올라갑니다. 또 32, 64, 128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자, 256 세 번째 자리에 올라갔죠. 예, 네 단위로 끊어서 이제 판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 자, 여기 맨 앞에 부호 비트 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10진법으로 하면은 상당히 큰 숫자가 나왔죠. 약 현재 10억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 이것도 16진법으로 하게 되면은 총 8자리의 맨 앞에 4가 자, 1, 2, 4로 표현하면 되니까 4가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제 맨 앞에 부호 비트 전까지를 봅시다. 부호 비트는 0이니까 아직까지는 플러스 양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부가 전부 1로 채워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로 채워지면 얘를 다 4자리씩 끊어서 읽으면 다 F가 채워지죠? 16진법에서는. 자, 그리고 맨 앞에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가 전부 다 채워지고 이 앞에 맨 앞에 부호 비트만 뺐을 경우에는 이제 양수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값이 됩니다. 약 21억. 굉장히 크죠? 근데 만일에 여기다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비트 연산일 때 얘가 전부 다 0으로 바뀌고 여기가 1로 올라가겠죠? 그쵸? 그럼 만약 1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앞에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이렇게 되죠. 예. 보시면 맨 앞에 1로 표현된 순간 여기 하나 더 증가했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되죠. 자, 이제 이해하셨나요? 맨 앞엔 부호 비트이기 때문에 이제 양수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 여기서 맨 앞에 하나 더 올라가면 음수로 표현할 수 있는 최저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 환영처럼 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일 플러스 1씩 한다고 봅시다. 플러스 1씩 하게 되면은 점점점 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7, 6 이런 식으로 여기서 플러스 1을 한다는 거는 결국 마이너스에서 점점점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자, 1의 경우에 7, 자, 여기는 1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일에 전부 다 1일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6진법은 전부 다 F로 채워지겠죠. 총 8자리가 한 자리가 각각 이제 4자리의 이진수에 해당되니까 전부 이제 F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자, 16진법에서는 이게 이제 부호 비트고 얘를 마이너스 1로 이제 표기합니다. 왜냐면 하나씩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0이 되기 직전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여기다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어떻죠? 그러면 올림수가 생기면서 전부 0으로 채워지겠죠. 그 다음 맨 앞에 올라간 값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제 전부 0으로 채워지고 0 쭉쭉쭉쭉 맨 앞에도 0으로 채워지고 이제 10진법에도 0 그 다음에 얘도 0이 되겠죠. 0.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다시 양수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부호 비트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양수 증가하게 되는 거죠. 0에서부터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자, 아셨죠? 그래서 이런 이진법을 이제 손쉽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제 16진법으로 바꾸거나 이것들을 이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면은 인베디드 시스템을 다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10진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16진법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자릿수가 4자리라고 이제 체크하게 되면은 금방금방 우리가 판별할 수 있죠. 그래서 4자리마다 예를 들어서 1010, 뭐 1100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4자리만 끊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48이라고 치면은 얘는 앞에 8과 4자리가 1이기 때문에 12가 되겠죠. 이제 10진수로. 그 다음에 얘는 1248이니까 8자리와 2니까 얘는 1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16진법으로 하면은 16진법에는 한 자리가 더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9에서 A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2는 이제 2자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A, B, C가 되죠. 그래서 0x AC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이진법을 이제 16진법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곧바로 변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비트를 이제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다뤄야 될 거는, 자, 그럼 이제 비트를 우리가 어떤 01000000 이 비트를 자유롭게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시프트, 비트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시프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는 비트를 막 밀고 당기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맨 앞에 옮겨진 이 내용물은 이제 사라지는 거고, 이 뒤에는 0으로 채워질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보면 비트 연산자를 이제 이용해서 뭔가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종류를 나열해 보죠. 자, 종류를 나열해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자, 요 시프트라는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 L입니다. 그래서 SHL. 그래서 왼쪽으로 시프트 한다 이겁니다. 왼쪽으로 이동. 예를 들어서 여기 4죠. 정수 4의 시프트 비트를 나타내게 되면은 4는 이제 금방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1, 2, 4, 8이니까. 그래서 010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4를 표현하는 비트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2라고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비트가 왼쪽으로 하나, 두 개로 옮겨가서 하나가 더 올라가겠죠? 예, 여기 1이 되겠죠. 그래서 0000 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4, 8, 16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비트를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가정은 오른쪽으로 내리는 거죠. 이제 Shift R 오른쪽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비트 이동. 여기에 이제 쓰여진 비트만큼 이동하는 거죠. 다시 한번 7을 표현해 볼까요? 7은 어때요? 맨 앞이 8이니까 4, 5, 6, 7 이 뒤에 세 자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 1, 1, 1이 7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민다고 봅시다. 마찬가지 두 개 비트만 옮겨볼까요? 그러면 두 개의 비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나가서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빼고 10, 00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되겠네요. 7을 오른쪽으로 두 개를 밀면, 자, 이때 맨 앞에 부호 비트가 0 혹은 1이 있겠죠. 이 7인 경우에는 양수니까 0이 되는 거고, 만일에 부호 비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부호 비트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SHR은 부호 비트까지 이제 그대로 둡니다. 부호 비트가 옮겨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자, USHR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부호 비트 자체를 부호 비트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 비트 없이 그냥 그 해당되는 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12니까 12를 이제 계산하면 1, 2, 4, 8에서 맨 앞자리 두 자리만 하면 되겠죠. 1100. 자, 이렇게 되면 12가 나오죠. 마찬가지 2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걸 2비트 옮기면 0011이 되겠습니다. 부호 비트는 고려하지 않고 이동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프트 레프트와 라이트, 그 다음에 언사인드 라이트 요 세 가지가 비트를 밀고 이제 왼쪽을 밀거나 오른쪽을 미는 이제 연산식이고, 이 비트 연산자는 이제 인픽스 익스프레션, 다시 중위 표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중위. 그렇기 때문에 표현식에서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2라는 값을 넣게 된다면은 중위 표현법을 사용하면 이제 점 표기를 제외하고 SHL2, 자, 이렇게, 자, 괄호도 제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 표현식은 이 SHL 자체가 연산자처럼 사용되는 거죠. 예, 4와 2가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이 되는 거고, 이 가운데가 연산자처럼 좀 이제 복잡한 이름을 가지긴 했습니다만, 점과 이제 괄호를 없애고 사용하는 방법, 이게 이제 인픽스 익스프레션입니다. 중위 표현법이라고 하죠. 자, 이제 나머지 알아보면, 나머지는 비트에 대한 엔드 연산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조건식에 대한 우리 그 논리 연산자를 살펴봤었죠. 그거와는 좀 다른 겁니다. 물론 이제 해당 네 비트를 따지는 거에서 논리적으로는 같은데, 조건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비트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9가 있고 여기는 뭐 2가 있다고 봅시다. 자, 9면은 어때요? 9면 맨 앞자리 1, 0, 0, 1이죠. 8과 1, 그래서 9죠. 여기에 엔드 연산으로 2를 한다고 봅시다. 2는 두 번째 자리가 1이죠. 0, 1, 0, 0. 자, 이거를 엔드 연산한다고 치면은
이 각각의 비트별로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자, 100, 0이죠. 10, 0일 때도 0, 00일 때 0, 0. 그래서 엔드 연산하게 되면은 0, 0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논리곱, 비트 단위로 논리곱, 비트 단위로 논리합, 그 다음 XOR은 비트 단위의 베타적 연산이죠. 그래서 가운데 변경이 있는 것만 이제 1로 표기하는 연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1과 1로 만나거나 0과 0으로 만났을 때는 변경 없고, 이 뒤에 예를 들어서 1, 0으로 만났을 때는 1 혹은 0일 때 1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베타적 연산이라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 INV는 인버터. 그래서 결국 값을 뒤집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긴 78인데 좀 값이 크니까 이제 작은 값으로 따져보면 1, 0, 1, 0이 있으면 얘를 값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0은 1로 1, 0, 1, 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제일 마지막 거는 이제 그 단항 연산자죠. 이 INV 하나만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중위 표현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중위 표현법이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이제 함수 표기법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다시 실습 화면으로 와서 이제 비트 시프트에 대한 연산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코틀린 파일을 만드시고 비트 시프트, 자, 메인.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정수용으로 값 4를 넣을 수 있겠죠. 자, 인티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뭔가 연산을 할 때 이제 시프트 연산을 위해서는 점 표기법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그래서 SHL 왼쪽으로 2를 밀거나, 아니면 자, 다시 PLN 하시고 num에 이 점 표기를 제외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SHL2 이렇게 하게 돼도 이제 똑같은 표현법입니다. 이제 중위 표현법이죠. 그래서 얘는 중위 표현법. 중위 표현법은 이제 infix expression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infix라고 코멘트 하시고, 자,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Alt Shift F10. 자, 비트 시프트. 자, 4라는 거는 결국 이진법으로 뭐예요? 얘를 항상 이제 네 자리로 끊어서 이제 생각해 보라고 했었죠. 1, 2, 4, 8이니까 세 자리에 세 번째 자리죠. 0, 1, 0, 0이 되겠죠. 거기 이제 4입니다. 그럼 이제 실행 결과를 보면은, 자, 어때요? 왼쪽으로 이제 이동했죠. 왼쪽으로 두 비트니까 얘를 왼쪽으로 두 비트 이동했다는 것은 결국 0, 0, 0, 1 하나 두 개니까 뒤에 0, 0, 0, 0이 되겠죠. 원래 1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요 두 번째 이동한 거죠. 그래서 1, 2, 4, 8 한 단계 올라가니까 16이죠. 자, 그래서 16이 나왔습니다. 중위 표현법도 이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음수 표현법으로 한 다음에 한번 다시 실행해 볼까요? 자, 음수 표현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때요? 부호가 이제 유지됩니다. 부호를 유지시키고 맨 앞에 1이 있다고 이제 가정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해보수 방법으로 표현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1로 다 채워진 형태의 이해보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호 비트를 유지한 채 왼쪽으로 이동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번엔 다시 마이너스 4 지우고 이제 얘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봅시다. 자, PLN 이번에 num.shr이죠. 얘를 2비트 밀고, 자,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중위 표현법이 있겠죠. 자, 컨트롤 D를 하신 다음에 이제 앞에 점을 지우고 한 칸 띄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중위 표현법이죠. 자, 이거와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봅시다. 자, 컨트롤 V 그 다음에 U, 자, unsigned를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양수의 경우 맨 앞에 0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실행. 자, 1이 나왔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 1이 나왔냐? 4에서 여기에 원래 이 자리를 오른쪽으로 두 개를 밀게 되기 때문에, 자, 1이 두 개로 이동하죠? 0, 0, 0,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나왔습니다. 자, 만일에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다시 변경한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은, 자, 어때요? 네, 두 번째는 부호를 유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U자 붙은 건 unsigned입니다. 그래서 부호 비트를 유지하지 않고 부호 없는 형태로 처리하기 때문에 양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이제 부호가 유지되지 않죠. 1이 아니라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SHL과 SHR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제 2의 배수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양수로 4로 바꾼 다음에 얘를 한번 1로 바꿔볼까요? 1. 자, 여기도 자, 한번 다 1로 바꾼 다음에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4에 해당되는 값을 왼쪽으로 한 개만 옮겼을 때는 어때요? 8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왼쪽으로 뭔가 옮긴다는 것은 곱하기 2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2의 배수씩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어때요? 16이 나오는 거였죠. 그쵸?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어때요? 여기에 2로 나누는 것과 같죠. 그래서 만일에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얘는 나누기 2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응용하면은 2의 배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 여러분들이 직접 곱하기나 나누기 2를 사용하지 않고 비트 연산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훨씬 빠른 연산으로 해당 그 연산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걸 한번 그대로 한번 타이핑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내용은 지우고 제가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타이핑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4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진법이죠. 앞에 공비니까 4자리씩 끊어서 표현했습니다. 앞에 0000, 1010. 자, 1010 바로 10진수 10에 해당되고 F는 이제 4자리가 1111로 채워진 걸 이제 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나오죠. 10진수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X, Y, Z는 전부 이제 정수형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법만 틀 뿐이지 X, Y, Z에는 다 정수형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시프트 연산 왼쪽으로 열면 자, 곱하기 2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한 자리가 2니까 두 개를 옮기면 4, 4, 16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값을 뒤집은 거죠. 0100을 뒤집으면은 1011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1로 채우면 사실은 얘는 맨 앞에 부호 비트가 생기기 때문에 1로 채워지니까 뒤집으면 1로 맨 앞에 비트가 채워지죠. 그래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증가하는 걸 약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두 배수 한다는 걸 이제 얘는 나누기 4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는 2고 이제 두 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나누기 4에 해당되는 거죠. 자, 네 개 비트를 움직이면 16에 해당되는 거 곱하거나 왼쪽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16에 해당되는 거 곱한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당 배수대로 이제 비트 연산자를 쓰면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그대로 이제 값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문제 없이 나왔고, 자, 이번엔 부호 없는 오른쪽으로 미는 연산자를 위해서 하나 더 파일을 만들고 이제 교재에 있는 걸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USHR이라는 걸 한번 실험해 볼 건데, 자, EX 이 파일을 만들고 그대로 한번 타이핑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5를 한번 예상해 보죠. 5는 얼마죠? 1248. 그래서 세 번째 자리와 앞자리만 하면 되겠죠? 0101 이렇게 하면 5가 되겠습니다. 이진법. 이제 사실 마이너스 5라는 표현은 사실 양수로 나온 얘를 다 뒤집은 다음에 사실은 1111 쭉 채워지고 얘를 먼저 뒤집습니다. 그래야 맨 앞에 부호 비트가 바뀌죠. 그 다음에 이 값 맨 뒷자리가 뒤집히면은 다시 1010이 되죠. 여기에 플러스 1을 한 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얘가 1이 되겠죠. 1111 쭉 채워지고 1011 이게 이제 마이너스 5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부호를 다루는 것들이죠. 부호를 다뤄서 이제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얘는 111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넘버 1에 해당되는 거, 예. 그 다음에 넘버 2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밀어보도록 하죠. 자, 얘를 자, Alt Shift F10 자, 실행. 자, 그럼 어때요? 결과가 2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 맨 앞에 얘를 1로 옮겼으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옮기면서 얘가 하나 빠져나가죠. 그래서 0, 여기 앞자리 0010만 남는 거죠. 그래서 2가 나오고
부호 없음으로 사용해도 물론 얘는 양수자리 0이기 때문에 0으로 채워지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가 나오고, 하지만 부호 비트가 유지되는 SHR과 음수로 표현된 얘는 부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이 표현되지만 이제 얘는 부호가 사라지죠. 맨 앞에 0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0으로 변경되면서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호에 대한 처리를 유심히 여러분들이 음수를 사용할 때는 이제 비트 조작할 때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비트 단위의 논리 연산을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자, Alt Insert Logical Bitwise라는 파일을 추가해 봅시다. 자, 그대로 이제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타이핑을 한 다음에 설명드리죠. 자, 이제 타이핑이 완료됐으면 이 코드를 한번 볼 건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작은 자리 단위는 금방 파악할 수 있죠. 10이면은 이제 네 자리로 봤을 때 앞에 1100이라고 하게 되면은 1248이니까 10이라고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값이 16 이상이 올라가면은 이제 비트 네 자리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1248, 16, 30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판별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디버깅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빨간 점이 보이죠. 자, 빨간 점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윈도우에서는 Ctrl F8을 눌러서 이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자, 실행 버튼 옆에 이제 디버깅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활성화하기 전에 이 파일에 대한 실행 컨피그레이션을 먼저 실행해야 되니까 Alt Shift F10을 누르고 두 번째 컨피그레이션을 먼저 생성해서 실행을 해둡니다. 자, 그러면 29가 나왔죠. 그래서 왜 29가 나왔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점을 찍었고, 이번엔 이 플레이 버튼 옆에 있는 디버깅 버튼을 한번 클릭해 봅시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경고가 나오는데 여기 액세스 허용을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 멈춘 거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 변수를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이 변수에 자, 이 변수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View A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Binary라고 바꿔봅시다. 자, 어때요? 이 옆에 값이 바이너리로 판별할 수 있게 나오죠. 총 8자리만 먼저 보이는데 00001100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자, 하단부에 보면은 요 중단점 여기 6번 라인서부터 한 단계씩 밟아갈 수 있도록 스텝 인투라든가 아니면 이제 폴스 스텝 인투, 여기 보면 이제 건너뛰기 하는 스텝 오버가 있습니다. 스텝 인투는 이 해당되는 표현식 내부에 뭔가 식이 있으면 그 안으로 이제 점프해서 들어가서 자세히 보는 거고, 이제 그게 없으면은 대부분 스텝 오버로 이제 건너뛰면서 그 줄만 나가게 됩니다. 그 줄에 어떤 함수가 있으면 건너뛰어서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건너뛰면서 볼 것인지를 이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F8을 눌러볼까요? 자, 그럼 어때요? 넘버 2에 25가 들어간 걸 보여주고, 얘도 마찬가지 표현식의 오른쪽을 누르시고 이제 View as Binary로 바꾸면 자, 이렇게 표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에는 어때요? 이제 0001, 1001이 들어있네요. 그럼 이제 이걸 표현해서 여기에 대한 OR 기호죠. 그래서 맨 앞에 0과 1을 OR하면 1이겠죠. 그 다음에 00일 때만 0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쭉 처리하면 리절트에는 얼마가 나왔는지 F8을 눌러서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리절트에는 29가 나왔네요. 마찬가지 표현식을 바이너리로 바꿔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여러분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숫자의 이제 진법을 변환해서 빠르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버깅 모드에서 해당 변수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실습을 마치고 이번 절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각종 연산자를 확인해 봤는데, 이제 기본 연산자들은 이제 딱히 어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듈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암호학에서도 사용되고, 이제 특정 배열에서 어떤 요소를 골라내거나 해당 원소에 다시 항상 0으로 이제 이동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듈러 2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때요? 해당 짝수와 홀수를 구별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베디드 시스템 상에서 이용을 하는데,
인베디드 시스템 내부에는 이제 레지스터라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 메모리는 특히 이제 상태와 값,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 레지스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비트 연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베디드 시스템과 IoT를 다룰 때는 비트를 집어넣거나 읽거나 밀거나 왼쪽으로 밀거나 오른쪽으로 밀거나 뒤집거나 하는 연산을 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상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알아두면 향후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장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코틀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